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 20일 개소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벌써부터 광역시 이제 30주년 맞춰가지고 시사 편찬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 또 울산 역사연구소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삼근 소장님과 함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새롭게 출범한 역사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임 대표님은 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시네요. 한삼근 소장님, 예, 어떤 곳인지 죄송합니다. 소개 여담이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기존에 울산시에서 이미 그 광역시사 편찬을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민선 8기로 새로 출범하면서 기존 위원회를 이제 해체하고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울산 역사연구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올 2월 22일이었고요. 이제 조례에 의하면 전에는 민간인이 이제 대학 교수가 위원장이었는데 이번 바뀐 조례로는 이제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는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위원은 앞으로 이제 올 말 이후에 위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민간 중심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이제 편차 사업에 들어갔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울산시 최초로 상설 조직을 지금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립 목적은 울산시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발굴, 정리하고 또 이제 2027년이 우리 50주년 아닙니까, 성격? 30주년이에요. 죄송합니다. 30주년인데 요 30주년에 맞춰서 광역시사를 이제 편찬하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뭐 시사라고 하니까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한마디로 울산시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시사.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역사를 줄여서 이제 시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역사는 다 국사로 배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뭐 아니면 세계사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역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역사를 편찬하는데 실은 울산시도 기초시였을 때 87년에 한번 울산시사라고 뭐 편찬한 적이 있고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시의 역사라기보다는 시지에 가까운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이죠 아마 그 6권으로 된 이제 울산광역시사를 처음으로 이제 편찬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충분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사를 정리하자 이런 그 목적에서 출범했는데 일단 시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구역이 이제 공간적인 어떤 범위가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국사의 그 한 부분을 이루는 지역사라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좀 중점을 드리는 게 이제 시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활사 이런 상세한 주제 쪽도 좀 열심히 담아볼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알찬 그 시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광역 성격이 30주년이면 그 2027년이 되는데요. 아직 한 4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4년 남았는데 시사 편찬을 위한 준비가 지금 시작됐고 또 본격적인 기구가 또 상설 기구가 또 만들어졌고요. 상당히 좀 그 일찍부터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제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거 일찍 준비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민선 7기 때 이제 광역시사 편찬위원회가 2021년 10월부터 실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2년을 더 보태면 실은 6년, 7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시의 역사란 걸 갑자기 쓸 수는 없고요. 또 울산 그 광역시 안에 울산 광역시사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를 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수집 정리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2021년부터 출범해서 일단 자료집이나 이런 걸 몇 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또 폭넓게 자료도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초의 상설 기구에서 만들어낸 책이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기존 또 이렇게 연구되어 온 것들이 밑에 또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번 이제 새롭게 만드는 울산 시사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이런 부분들이 더 합쳐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발굴된 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또 새롭게 연구 발표된 것들도 포함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건축과 도시건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울산의 그 도시 발전사에 또 관심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울산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성곽이랄까 이런 그 변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하시고요. 이번 그 울산 시사 편찬에 있어서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또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분야나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그 도시 건축이 전공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광역시사의 경우에 앞서 나왔던 20년 전에 이제 광역시사도 실은 광역시가 되고 편찬됐지만 내용은 광역시 되기 이전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광역시 이제 출범 이후에 30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생활사라든가 또 공업센터 지정부터 광역시 승격까지의 또 기간도 있습니다. 합치면 지금 60년이 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아주 짧은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역사로 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이제 도시사나 건축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하기 훨씬 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한테 일을 맡겨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제사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전 그 민선 7기부터 시작했던 것 중에 이제 그 구술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울산이 이제 62년에 공업센터로 출범하고 6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수집이 되거나 정리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은 지역이라는 좁은 범위에서의 우리 울산을 들여다볼 때 이분들의 기억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이 기억하는 모든 자료는 없어지거든요. 제로가 되고 무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존해 계시고 할 때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많이 정리하면은 이제 울산 시사를 더 풍성하게 또 지난 특히 60년간 혹은 30년간의 울산을 얘기할 때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자료도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또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생활사, 지역사라는 측면에서 좀 그 시사를 편찬해 볼 생각입니다. 흔히들 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그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구술 작업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또 연구자들의 자료라든지 또 연구 또 논의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울산 시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활용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뭐 활용 방향은요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울산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하면은 뭐라 그럴까 자료를 이제 없던 자료, 흩어진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거를 정리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그 관점에서 이제 그 해석해서 기술했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이제 의미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울산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뭐 급할 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그 지방 향후회가 가장 그 발달한 도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토백이는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시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같이 기억하는 부분 이게 좀 약합니다. 따라서 그런 공감, 또 소속감, 울산에 대한 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사가 좀 끌어모으고 그 힘을 북돋는 데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좀 튼실하게 돼서 울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요즘 우리 왜 그 SNS 시대가 되면서 컨텐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과 관련된 문화자원 관련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활용도 될 수 있고 또 교육 자료도 쓸 수 있고 또 이걸로 새로운 부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마 활용될 걸로 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울산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이제 자료가 되는 그런 셈인데요. 근데 현재를 또 살아가는 그 시민들에게 울산 시사가 갖는 그런 뭐 의미와 또 가치가 있다면요. 뭐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왜 듣고는 얘기 중에 역사가 없는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저도 실은 제가 강의할 때 대학에서도 그랬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거는 미래의 진화입니다. 즉 미래의 나침반이다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자료가 텍스트가 과거밖에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과거를 이제 잘 정리하고 연구해서 찾아보면 미래를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과거를 모르면 이제 울산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건 뭐 여기까지. 예. 이 과거가 미래를 우리가 하여튼 찾아가는데 우리가 바른 미래를 찾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광역시사 편찬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죠.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상설 기구로 최초로 만들어진 또 초대 소장님이신데요. 그 과거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고 또 과거만큼 또 책임감이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 뭐 지금 울산 역사연구소를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 것인지 포부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네요. 실은 뭐 잘 해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뭐 굴뚝 같고요, 크고 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울산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이렇게 좀 폭넓게 된 적은 실은 없고 특히 저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인 도시계획 관련의 어떤 변화 발전이라든가 또 이제 각종 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런 시설물을 많이 만들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 뭐 도면, 사진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현재 우리 5명의 저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이걸 다 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시사를 편찬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일부는 집필할 수 있어도 그래서 자료도 찾고 특히 이제 시사를 집필해 줄 그 전문가 연구자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을 잘 찾아서 제대로 된 울산광역시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은 이게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이 관심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도 우선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 관심 속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구술사 조사를 한다든지 또 각 시민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또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울산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뭐 바람직하게로는 기증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그 시사 편찬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볼 생각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묻겠는데요. 울산에는 한 80여 명 정도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이제 울산 전역에 이제 뭐 그 역사 뭐 이 현장 또 뭐 관광지에서의 이제 다양한 이런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많이 펼쳐가지고 또 시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또 일이 또 있긴 또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뭐 설명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울산 역사연구소라는 울산시에서 공식 그 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뭔가를 하나 그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통일되는 부분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그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그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 결국은 울산시의 뭐 천병 얼굴 뭐 소개하는 이제 제일 앞에 나가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실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은 이제 그걸 듣는 분들은 그게 이제 바른 정보로 알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그분들이 주로
관심 가지고 해설하는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결국 그분들은 뭔가 읽고 보고 이제 해야 되니 그 자료를 이제 저희 역사연구소가 좀 제대로 잘 편찬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문가들도 실은 그러한데 그 아직 왜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그 어떤 설을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혹은 근거가 미약한데 근거가 충분한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전문가들도 뭐 전문가란 분들도 실수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인으로 구성된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언제나 저도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조직을 떠나서라도 한번 세심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울산시에서 좀 그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을 그거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교육은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처음에도 그 교육을 일정 기간 이수해야 이제 해설사가 될 수 있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또 하거든요. 저도 뭐 요거 초창기 출범할 때부터 이제 제 분야는 그 강의도 했었는데 실은 뭐 우리 임 대표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내에는 그 하나의 사실을 두고 전문가끼리도 서로 이제 배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느 한 주장이 맞다라고 해설사분들이 그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보고 있고 B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판단은 이제 듣는 분들의 몫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전문가든 해설사든 간에 본인이 확실하지 않은 근거가 미약한 걸 가지고 이것이 정설이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일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하는 것도 울산 역사연구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 중에 그 문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면서 또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그 비석을 세운다든지 최근에 뭐 다운동에 차 시베지라고 그 시베지가 아니고 상시어신 그 시를 이야기하는 시베지 기념 비석이 뭐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또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일본 그 울산 맛지라고 있는데 그 울산 맛지에서 울산 뭐 이렇게 뭐 이름으로 뭐 간장이랄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 들고 와서 마치 임진왜란 때 그 가져갔다고 뭐 해가지고 그 중의사에 와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행사를 했다는 그런 일도 실제 또 뉴스에도 나오고요. 뭐 이런 일도 있는데 뭐 근거가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 확대 재생산을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역사연구소의 입장은 좀 어떤지 한번 묻고 싶네요. 중요한 문제고요. 저도 뭐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우리 학성공원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학성 제2공원이네요. 지금 이름이 장무공원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 이제 공원터 그 산이 이제 그 개변성이냐 고업성이냐 해가지고 뭐 저를 포함한 지역의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중구청을 이름을 붙이고 이제 한 사람의 설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연구자가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게 맞는데 이제 특정 한 사람의 주장만을 실어서 이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 자기 명의로 그렇게 이제 붙였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석 같은 경우도 정말 문제인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연구할 때 비석에 쓰여진 옛날 그 문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비석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드디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보존성이 높은,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이제 하드디스크라서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세우면 1000년 가거든요.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세워 놓으면 지금 세우는 당대는 우리 이렇게 임 대표님이나 뭐 저처럼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도 시간이 흘려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이게 역사적 사실로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세우는 분들이 정말 그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거나 오히려 근거를 뭐 지역 전문가들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세우는 노력을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새로 세워진 비석이 있으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한번 그 비판의 눈길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또 세우는 분도 내가 정말 이걸 세울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누가 물어도 부끄럽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럴 때만 세워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역사 왜곡이 됩니다. 그렇죠. 역사 왜곡도 왜곡이지만 이게 금성문이라고 하는 위력이 사실 기록적인 가치가 앞으로 뭐 100년, 200년 가다 보면 또 그게 또 굳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또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울산 동백 같은 경우, 울산 동백이라고 뭐 이름을 짓기가 좀 과하지만 그 오색팔중 산춘 같은 경우도 이게 역사적인 문헌이나 역사적인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희박하고 이런 그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전성에 이 또 근거가 있고 또 한 일본의 이제 지장원이라는 사찰에서 안내판에 붙어 있는 내용 그 내용 가지고 그 마치 그 오색팔중 산춘이라는 그 동백이 학성공원 그러니까 정유재년 때 가토 기요마사가 가져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친 것이 지금 지장원에 지금 있는 뭐 그런 동백이다. 심지어는 뭐 약탈됐다. 약탈되면서 울산에서는 모두 뽑아가서 그 멸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사연구소가 울산 역사연구소가 나름 그런 기준을 좀 잡았어. 이 공공시설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뭐 울산 동백이 근데 일본으로 가서 또 어인화시켜서 뭐 동화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음악으로 만들어진다. 시로도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는 뭐 가요제도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지금 계속 확대재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기준을 좀 잡아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논란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울산 역사연구소의 또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게 역사연구소의 책임이라고까지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제 그 울산 역사를 연구하는 공식 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전해오는 설이 무엇인지, 또 왜 지금 이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 연구도 하시고 발언을 많이 하신 분에게 지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일정 부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을 떠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도 교토에서 한 6, 7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장원이라는 곳도 가봤고 이제 한데 사실 거기 그 입구에 있는 간판에 예전에는 분명히 가토 키요마사라는 글자, 그 다음에 울산 뭐 이런 그 글자가 있었는데 지금 없고요. 이제 지금 세워진 간판에는 그런 말은 일절 없고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가 있는데 두 간판 다 보면은 지장원의 명의로 세운 게 아니고요. 지장원 문 앞에 서 있지만 세운 사람은 교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시는 무슨 근거로 그걸 세웠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교토시의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뭐 조사도 하고 그런 조서들이 있게 마련인데 지정을 위한 그런 것들이 과연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 볼 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장원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자기들의 입장 속에서는 보면 역사적 그 어떤 사실로서의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사찰 내에 전해오는 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광역시 성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울산 시사 편찬 준비에 한참 애를 올리고 있는 울산 역사연구소 한삼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